최고의 성공에 올립니다. 요거 하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래퍼거든요. 래퍼. 래퍼는 어제 체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 신뢰의 관계 또는 협응의 관계,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또는 잘 통하는 상태,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이제 래퍼거든요. 뭐 가장 정확한 우리 한국적인 해석은 정신 감흥의 상태, 뿅 간 상태 이게 아닐까요? 정신 감흥, 뿅 간 상태. 혹시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나요? 뿅 갔다. 사람한테 뿅 가면 한눈에 그냥 반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나 공부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그냥 몰입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뿅 가지 못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에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 몰입을 할 수 있다면 왜 성공을 못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로 몰입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래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신과의 래퍼 있고 타인과의 래퍼 있었어요, 선생님. 자신과의 래퍼는 신체, 마음, 영혼, 그러니까 영적인 래퍼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신체와 잘 통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몸과 잘 소통한다는 거예요. 내 몸.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다. 이런 아까 제가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했던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이 개념을 다시 봐야 되는데 어떤 정상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 몸살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몸살은 뭐 3일 동안 병원에 휴식을 해라.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소화가 잘 안 돼. 머리가 빠져. 이것 또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계속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 그럼 내가 지금 면역 체계가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여러 신호가 있다는 거죠. 이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면 신체가 건강해질까요? 병이 들까요? 건강이요. 건강해지죠.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마음도 신호를 보내거든요, 선생님. 자, 우울하다라는 건 뭘까요? 우울하다라는 것은 지금 마음의 장기. 일어나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자, 활기찬 활동을 하세요. 이런 신호잖아요. 외롭다라는 건 뭐냐?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연락을 했어. 누구를 만나라. 이런 신호겠죠. 네.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무기력함을 느낀다. 무기력함은 뭐죠? 빨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맞게 행동을 해라. 이런 이제 마음도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보내는 행동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 마음은 금방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우울하면 그 우울한 대로 처져 있고 무기력한 대로 또 처져 있잖아요. 네. 행동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상태에 가더라. 영혼은 뭐냐면 선생님, 영혼과의 래퍼는 뭐냐면은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이 세상 누군가와 또 이 세상 어떤 분야와 연대감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연대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이게 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뭐 예수님, 뭐 부처님 이것도 연대감이죠. 누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죠.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은 그만큼 이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 나의 딸과 같은 존재, 또는 나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 마치 우리 가족들한테 잘하고 싶은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잘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 이 세상 속에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 나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감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조금만 손잡아주고 등을 밀어주었을 때에 정말 자기 본의에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선생님처럼 제가 이제 NLP 체면이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면은 선생님 날개를 달고 성공할 수 있는 분들. 또 저같이 이 의식, 뭐 정신계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이제 가족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지금 거론했던 뭐 그런 부류의 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우리 선생님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방향을 선생님이
찾을 수 있다면 이제 영적인 라포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환경주의자. 네. 우리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제도권 밖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봉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이제 바치잖아요. 네. 어떤 사람 정치를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여성 운동을 펼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영적인 라포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타인과의 라포는 뭐냐면은 뭐 이거는 이제 일반 상담 치료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용어인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라포를 형성할 것인가. 즉 타인과 어떻게 믿음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하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자, 그러면 라포의 공식을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 라포의 1단계는 바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선생님. 1단계는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바라보는 그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된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은 그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계는 관찰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다 정리했다. 네. 그거 맞는 거거든요. 이해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사람 또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은 그 사람 마음을 관찰하게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럼 3단계는 따라오거든요. 3단계는 당연히 맞추기. 맞추기. 이해를 하면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기가 우는 걸 보면서 우는 걸 관찰한 거예요. 아, 우리 아기가 젖달라고 우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나? 재워달라고 우나? 이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아기에 맞춰서 재워줄 수도 있고 기저귀 갈아줄 수도 있고 맞춰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맞춰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4번. 레포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4번의 레포. 자, 이 레포가 형성이 되어서 마음이 잘 통해. 그러면 5단계로 가는 거죠. 자, 5단계로 이끌기. 자, 이끌기를 했을 때, 즉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변화 작업을 했을 때,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영업을 했을 때, 자 6단계로 자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원하는 결과를 이룬다는 이야기죠. 어때요? 지금 이 단계로 가는 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단계 가는 게. 네, 요게 몸에 배어야 돼요. 우리가 상담하는 입장도 그렇고 이제 인생을 살 때 사람을 만날 때 이 6단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 선생님 진짜 맞추기. 자, 이제 더 이상 맞추기 싫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오늘은 머리로 이해를 하셔요. 네. 아, 이런 구조로 가는구나. 이걸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네네네네. 이건 인생을 두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저도 다 맞추지 못해요, 선생님. 저도 100%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저도 어떻게 신이 아닌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이제 이건 10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 진정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렇게 6단계로 이제 갈 뿐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타인과의 레포가 저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다 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단계 레포만 형성하더라도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목표 설정이 돼야 돼. 즉 문제 중심이 아니라 원하는 것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걸 구체화시킨다. 자, 원하는 걸 구체화시킨다는 개념은 막연한 관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역을 만들어서 활을 쏠 준비를 한다. 우리가 활을 쏠 때 관역이 막연하면서 맞출 수가 없는 것처럼 과정을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 화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 원하는 결과를 막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막연하게 아는데 행동을 못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알면 행동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키면 3단계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액션. 자, 그래서 3단계 액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행동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행동했을 때 제대로 되는 것도 있고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네. 있죠. 네. 그럼 예민한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성을 키운다는 거죠. 민감성.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한다는 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민감성을 키운다는 거죠. 행동은 하는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모르고 계속 행동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무모한 쪽으로 행동을 하겠죠. 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달려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민한 감각은 우리가 운전으로 본다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우리 인생도 내비게이션처럼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어? 아니, 지금은 내가 좀 멈춰야 돼? 아니, 좀 돌아가야 돼? 지금 가는 방향이 맞아, 안 맞아?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선생님. 어떤 누구나 대화할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대화하고 있어? 내가 내 방식대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네. 상대방한테 맞는 방식은 뭐지? 이런 거 이제 면밀하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이걸 다시 맞추는 거구나. 평생 해왔던 걸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이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 5번에 봅니다. 융통성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아이고 원하는 거 이룰 때까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했어. 접근 방식을 달리했어.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는 거죠. 자,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했어.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자, 이 모든 과정에 항상 필요한 게 바로 6번에 탁월성이 생기라는 거예요. 자, 탁월한 마음 상태가 돼야 돼. 요거는 이미 제가 설명을 했죠. 네.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신체의 작동. 자, 우리 자, 몸의 어떤 호흡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목소리의 크기, 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탁월한 생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두뇌의 작동.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두뇌의 작동. 그게 두 번째 탁월한 생리였죠. 세 번째가 또 있었어요. 언어. 자,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 가지가 바로 탁월한 생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